자, 지난 시간까지 경우의 수를 했다 하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확률을 할 겁니다. 확률은 중학교 2학년 때 했었고, 확률 어떻게 계산했었지? 확률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해가지고 계산했었지. 그치? 그렇게 한글로 써 있으니까 뭔가 수학적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확률을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좀 수학적으로 새롭게 정의를 할 겁니다. 그치? 새롭게 정의를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새로운 용어 한번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될 용어만 체크해 놓게. 처음에 시행이란 얘기가 있어. 자, 시행은 뭐냐면은 주사위 던졌다고. 그치? 그냥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행위 자체가 시행이야. 그치? 그래서 시행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주사위 던졌다 이거야. 그치? 그게 시행. 그래서 시행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거고. 자, 2번. 표본 공간에다가 별표를 쳐놓고 표본 공간은 꼭 외워줘야 될 용어입니다. 그치? 표본 공간은 꼭 외워줘야 되고 표본 공간은 그럼 어떤 걸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라고 나왔어? 집합이라고 나왔어. 그치?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이 돼, 표본 공간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 던졌다. 가 시행이고, 그치? 그때 표본 공간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표현한 걸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 2, 3, 4, 5, 6이 바로 표본 공간이 되겠지. 그치? 표본 공간은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표본 공간은 우리는 기호로 S라고 많이 써. 우리 집합 배울 때는 전체 집합이니까 유니버셜 셋 해가지고 U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확통에서는 S를 많이 쓸 거야. S가 의미하는 게 전체 집합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치?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샘플 스페이스. 자, 그 다음 사건이 나왔어. 사건. 뭐 중요한 용어긴 한데 밑줄만 쳐놓게. 자, 사건은 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짝수 눈이 나올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짝수 눈이 나온다 라고 해서 2, 4, 6, 8, 10 다 써주는 게 아니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사건이 들어오는 거니까 표본 공간 중에서 눈이 짝수가 나오는 것만 찾아준 게 사건이 될 거라고. 그래서 사건. 자, 근원 사건은 몰라도 됩니다. 근원 사건은 뭐냐면은 표본 공간의 각 원소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집합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근데 근원 사건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와. 그치?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어. 자, 전 사건은 뭘 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주사위를 던졌더니 7 이하의 눈이 나왔대. 반드시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 애를 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 다음에 공사건에다가 별표 쳐놓고 공사건은 뭘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걸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더니 눈이 뭐 3.5 나왔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사건. 그래서 공사건은 기호로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해 줄 거야. 우리 알고 있는 공집합 기호랑 똑같아. 그치? 그래서 지금 한 것에서는 집합 얘기가 많이 나왔네. 그치? 그래서 집합처럼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확률 안 되는데 갑자기 집합을 해. 그치?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개념 체크 한번 보면은 서로들은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동전 두 개 던졌어.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표본 공간을 찾으시오. 자, 그럼 표본 공간은 동전 두 개 던졌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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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앞, 뒤, 뒤 해가지고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치? 네 가지 경우가 나오고. 자, 그 상태에서 2번.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구하래. 자, 그럼 서로 다른 면이니까 앞, 뒤, 뒤, 앞 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자, 3번.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앞, 앞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고. 4번.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뒤, 앞, 앞, 뒤, 뒤, 뒤 해가지고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어?
자, 이제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별표 좀 쳐놓고 꼭 알아줘야 되는 용어. 자, 합사건은 뭘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 표본 공간에 S 안에 두 사건 A랑 B가 있어. 즉 S의 부분집합으로 A랑 B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첫 번째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뭘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를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자, 합사건은 기호로 뭐라고 표현해 줄 거냐면은 A 합집합 B라고 표현을 해줘. 이제 합사건. 자, 2번 곱사건은 뭘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기호로는 A 교집합 B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았지? 이제 교집합을 이제 곱사건이라고 불러줄 거야. 알았지? 자, 3번 배반 사건이 있어. 자, A와 B가 서로 배반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A와 B의 공통 부분이 없는 녀석을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집합 배울 때는 이 녀석을 서로 소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확통에서는 이 녀석이 서로 배반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치? 배반. 네 번째 여사건이 있어.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기호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A의 여집합으로 표현해 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집합.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A가 있으면은 A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어떻게도 표현돼? S에서 A 빼서도 표현이 되는 거지. 그치?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대표 유형 17번 풀어보고 밑에 있는 거 한번 바로 풀어볼게. 대표 17번으로 가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의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자,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뭐야? 1, 2, 3, 4, 땡땡땡 10까지가 표본 공간이 될 거고, 이 배수를 뽑는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할 거고, 3의 배수를 뽑는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2의 배수를 뽑는 사건은 뭐가 돼? 2, 4, 6, 8, 10이 될 거고, 3의 배수니까 3, 6, 9가 되겠다. 그치? 집합 문제는 완전. 그래서 1번 보니까 A 교집합 B를 구하래. 교집합이라고 안 읽고 이제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읽어주는 거지. 그치? A와 B의 곱사건을 찾아볼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교집합 찾는 거야. 그래서 6하고 나올 거고. 두 번째 A 합사건 B의 여사건을 찾으래.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냥 찾아주면 돼. 그치? A 합집합 B니까 2, 3, 4, 6, 8, 9, 10에 여집합 찾아주면 되는 거라서 남는 거 써주면 되겠지?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자, 3번 A와 배반인 사건의 수를 찾으래. A와 배반인 사건이니까 2, 4, 6, 8, 10을 안 가지고 있는 집합들을 찾아주면 돼. 그치? 그러니까 2, 4, 6, 8, 10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2의 5제곱해서 32개 하고 되죠. 자, 밑에 있는 거 1번, 2번 바로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아직까지는 확 걸리는 건 없지. 그치?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 들어갑시다. 확률 한다면 쓰면서 계속 집합 얘기만 했어. 그치? 자, 확률로 들어가 보자. 확률. 자, 확률에는 세 가지 형태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확률이 뭐가 있냐면은 수학적 확률이랑 기하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 세 가지가 있어. 그치? 오늘 세 가지 다 해볼 거고. 자, 맨 처음에 수학적 확률을 해볼 거야. 수학적 확률. 자,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유식하게 표현해 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P의 A 하고 표현해 줄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probability of A라고 얘기를 해줘. 그렇지?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야. 그렇지? A가 일어날 확률. 자,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A라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 중학교 때 했던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이라는 뜻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확률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줘.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특정 사건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라고 표현해주면 돼. 자,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입니다. 알았지? 수학적 확률. 공식 자체는 어렵잖아. 그래서 수학적 확률 PA는 윤석에다가 별표 딱 하나만 쳐놓고 밑에 개념 체크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윤석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5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어. 자, 확률 문제로 들어왔어. 확률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국어 문제 풀듯이 한번 해볼 거야. 알았지? 국어 문제 풀듯이. 자, 문제를 읽다가 때 나왔대. 알았지? 때를 기준으로 앞에가 표본 공간이야. 알았지? 주사위를 던졌다가 표본 공간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나와? 6개 나올 거고. 그렇지? 자, A는 짝수눈이니까 2, 4, 6이라서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 나올 거고 5 이하의 눈이니까 1, 2, 3, 4, 5라서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 하고 나오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첫 번째 P의 A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의 원소의 개수 6분의 3, 2분의 1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두 번째 B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원소의 개수만 잘 찾아보면 돼. 자, 대표 18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 대표 18번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나왔으니까 때 앞에 있는 주사위 2개 던졌다가 표본 공간이라고. 그치? 그럼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나올 거야? 36개 나올 거야. 그치? 6개, 6개 곱해가지고. 자, 1번.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은 같은 눈이 나올 거니까 1, 1부터 2, 2 해서 6, 6까지 6개 나오겠지?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6 하면 되는 거고. 그치? 자, 2번. 서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10일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래서 첫 번째 던진 눈의 숫자랑 두 번째 던진 눈의 숫자의 합이 10일 이상이니까 11이 나올 때랑 2개 던진 게 12가 나올 때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네. 그치? 11이 나오는 경우는 5, 6이랑 6, 5 두 가지 나오고 얘는 6, 6 한 가지 나오는 거니까 총 3가지 나와. 그치?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3에서 12분의 1 하고 구하면 되는 거고. 그치? 3번. 두 눈의 곱이 제곱수가 나올 거야. 그치? 자, 두 눈의 곱이 제곱수가 나오는 경우 한번 해봅시다. 두 눈의 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A 곱하기 B가 나올 수 있는 거는 1부터 시작해서 36까지 나올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제곱수가 나온다 했으니까 첫 번째 A 곱하기 B가 1 나오는 경우는 1, 1 해서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 자, 두 번째 A 곱하기 B에서 제곱수가 4가 나올 경우는 1, 4, 2, 2, 4, 1 해서 3가지 나올 거야. 그치? 세 번째 A 곱하기 B에서 그 다음 제곱수 9 나올 경우는 3, 3밖에 없겠네. 그치? 자, 그래서 한 가지 나오고 네 번째 A 곱하기 B에서 그 다음 제곱수 16 나오는 경우는 4, 4밖에 없어. 한 가지 나오고 다섯 번째 A 곱하기 B에서 25 나오는 경우는 5, 5 한 가지. 여섯 번째 A 곱하기 B에서 36 나오는 거는 6, 6 한 가지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8.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8 하고 계산해주면 되겠다고. 그렇지? 그래서 9분의 2 하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대표 19번도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수녀를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거야.
19번 보니까 1, 2, 3, 4, 5, 6 중에서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라고 나왔어. 때 앞에가 표본 공간. 그치? 자, 나열하는 게 표본 공간이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나와? 이 녀석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인 6 팩토리얼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 상태에서 1번 1, 2, 3 세 장의 카드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웃할 경우의 수만 찾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1, 2, 3이 이웃하고 4, 5, 6이랑 나열하는 거니까 총 4개가 나열된다고 봐줄 거라서 4팩 곱하기 이 안에서 얘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겠네? 3팩 하면 되겠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6팩분의 4팩, 3팩. 계산한 다음에 약분하는 거 아니야. 약분한 다음에 계산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6, 5, 4, 3, 2, 1 분의 4, 3, 2, 1, 3, 2, 1 하니까 4, 3, 1, 4, 3, 1 없어지고 6이니까 약분돼서 5분의 1 하고 나올 거라고. 됐죠? 자, 2번 3이 적힌 카드와 4가 적힌 카드가 양 끝에 올 거래.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 때 요 자리에 누가 와? 3과 4가 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3과 4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가운데 배열되겠지? 그래서 4팩 곱하기 3이랑 4랑 자리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2팩 이게 특정 사건. 그래서 확률은 6팩분의 4팩 2팩. 바로 약분하자. 4팩이랑 6팩이랑 약분하면은 6 곱하기 5만 남고 2만 남으니까 15분의 1 하고 계산될 거라고. 그치? 자, 뒤에 있는 조합으로 푸는 것까지 하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 조합. 흰 공 5개, 빨간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 3개를 동시에 꺼낼 때라고 했어. 자, 총 10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 3개를 동시에 꺼낼 거야.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P 써, C 써? C 쓰면 되겠지. 자,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아? 10개 중에서 3개 뽑는 게 바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라고. 됐죠? 자, 그 상태에서 1번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야. 자,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니까 뭐 하면 돼? 흰 공 중에서만 3개 뽑아주면 되겠네. 그게 특정 사건일 거잖아. 그죠?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 뽑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10 컨비네이션 3분의 5 컨비네이션 3 해서 19, 8에 3, 2, 1을 5, 4, 3에 3, 2, 1로 계산해주면 돼서 3, 1, 3, 1 약분돼 버리고 10 약분되고 얘까지 약분해주고 1, 4, 3 약분해줘서 3 되니까 12분의 1 하고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지. 자, 2번 꺼낸 공이 빨간 공 2개, 검은 공 1개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뽑으면 돼? 빨간 공 전체 경우의 수는 10 컨비네이션 3분의 빨간 공 3개 중에서 2개 뽑아줄 거고 검은 공 2개 중에서 하나 뽑아주면 되겠다. 10C 3이니까 19, 8분의 3, 2, 1 분의 3 컨비네이션 2는 3이고 2 컨비네이션 1은 2 하고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약분 3, 약분 4 3 다시 약분되고 4 약분되니까 2 그래서 20분의 1 하고. 자, 그 다음 3번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이 2개일 확률을 구할 거야. 조금 헷갈려. 잘 따라와. 많이 헷갈리진 않아. 조금만 헷갈려. 알았어? 조금만 헷갈리니까. 자, 흰 공 2개 뽑을 거야. 흰 공 2개 뽑으니까 흰 공 5개 있어서 5개 중에서 2개 뽑는 거 찾아주면 되겠지. 끝? 끝이야? 아니야. 왜? 우리는 3개를 뽑아야 되잖아. 그 중에서 2개만 뭐가 뽑힌지 알았잖아. 그치? 나머지 하나 뽑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뽑을 거야? 나머지 애들, 흰 공 아닌 나머지 애들 중에서만 뽑아주면 되지. 정확히 뭐 어떤 게 뽑힐지 모르지만. 그치? 그래서 나머지 공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 알겠어요?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총 우리는 3개를 뽑는 거니까 2개 뽑고 나서 끝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나머지 하나도 어디서 뽑는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19, 8, 3, 2, 1 분의 5C이니까 10 곱하기 5 계산해 주면 되고 3, 4, 10 약분해 버리니까 12분의 5 하고 나오겠다. 되시오? 자, 여기까지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다 푼 사람은 센 좀 풀고 있어봐. 자, 방금 했던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하는 게 수학적 확률. 그치? 자, 이제 통계적 확률은 뭘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통계적 확률이냐? 관찰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자, 신생아가 태어났어. 걔가 남자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야. 그치? 그런데 청주에서 1000명의 신생아들이 태어났대. 그 중에서 남자애들이 지우고 하자. 자, 한 명만 놓고 보면 남자애가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런데 청주 지역에서 1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남자애들이 540명이 태어났대. 그치? 그럼 이 중에서 한 명 뽑았을 때 남자애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2분의 1이야? 아니네. 그럼 뭐라고 하면 돼? 1000분의 540 이렇게. 그치? 자료를 통해서 관찰을 해가지고 나타내주는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수학적 확률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P나 C, 팩토리얼 같은 걸 사용해서 계산해 주는 게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관찰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항상 우리한테 자료를 줄 거야. 그것만 보고 읽어주면 돼. 그치? 자, 59페이지 맨 밑에 개념 체크 보자. 어떤 씨앗 2만 개를 심었더니 그 중에서 12,000개의 씨앗이 태어났대. 자, 그랬을 때 씨앗 한 개를 심었을 때 싹이 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 하면 된다고? 2만 분의 12,000 하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공 지어주고 약분해줘서 5분의 3 하고 잘해주면 되겠다. 그치? 통계적 확률 별로가 없네. 자, 그래서 뒷페이지 대표 21번으로 가면은 자, 독거 먼저 100명한테 같은 치료제를 매일 일정량씩 투여했을 때 투여한 기간에 따라서 완치된 환자의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나타낸 숫자 보니까 6, 12, 26, 38, 18 하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5일 이내 완치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뭐 하면 돼? 5일 이내니까 얘들이 5일 이내에 완치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5일 이내에 완치할 확률을 전체 환자 100분의 얘들 싹 다 더한 32, 44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그냥 자료 보고 읽어주기만 하면 돼. 자, 그 다음 기하적 확률까지 바로 얘기할게. 기하적 확률. 기하적 확률은 어떻게 나타나는 게 기하적 확률이냐? 자, 기하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계산했었지? P의 A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해가지고 계산했어. 원소의 개수니까 여기 있는 표본 공간이나 사건이나 전부 다 뭐야? 유한 집합이어야 돼. 그치? 유한 집합이어야 되는데 기하적 확률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수직선 3분이 있어. 0, 1, 2, 3이라고 있어. 여기서 내가 눈 감고 점 하나 딱 찍었을 때 1과 2 사이에 점이 찍힐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았지?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점은 무수히 많으니까 표본 공간도 무한계고 1부터 2 사이의 점도 무한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못 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전체 길이분의 유연석의 길이 가지고 계산하는 게 확률이 되겠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 가지고 나오는 형태의 확률을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았지? 길이로 나타냈으면 길이분의 길이. 자, 여기 맞출 확률을 구하래 라고 하면 뭐 하면 되겠어? 전체 넓이분의 유연석 넓이 하면 되겠다고. 그치? 그런 식으로 길이분의 길이 혹은 넓이분의 넓이 해준 게 바로 기하적 확률. 자, 밑에 있는 것 개념 체크로 보면은 동심원이 3개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짜리 원이 있어. 자, 그랬을 때 빗금친 부분에 화살이 맞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전체 넓이분의 빗금친 부분의 넓이 하면 되겠다고. 그치? 그럼 전체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녀석의 넓이니까 9파이하고 나올 거고, 빗금친 부분 사건의 넓이는, 자, 이 녀석은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넓이 4파이에서,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넓이 빼가지고 3파이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9파이분의 3파이 해서 약분해가지고 3분의 1 하고 계산 되겠대. 됐슈? 자, 뒷페이지 보면은 기하적 성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정사각형 모양에서, 자, 정사각형 내부에 한 점을 딱 찍어줬을 때 BPC라는 이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디 보자.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는 절대 90도보다 커질 수가 없어. 그치? 자, 그러니까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얘가 90도보다 커져야 돼. 그럼 이 녀석이 90도일 때를 구해볼 거야. 언제 90도가 되지?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상에 P가 찍혀 있으면 90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 반원 내부에 P가 찍혀 있으면 둔각이 될 거고, 외부에 찍혀 있으면은 예각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P가 어디 찍혀 있어야 된다고? 이 반원 내부에 찍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결국 전체 넓이분의 이 부분 넓이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반지름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넓이는 10에 제곱해서 100하고 나오고, 자, 사건의 넓이 할 거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5짜리인 반원 찾는 거라서 파이 r 제곱 5의 제곱 파이 에 절반하면 되겠다. 반원이니까. 그래서 2분의 25파이.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100분의 2분의 25파이. 부분자 2 곱하고 25로 나눠주는 거니까 8분의 파이 하고 나오겠네. 하고. 됐습니까? 예각삼각형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이 바깥 부분이니까 바깥쪽 넓이 구하면 되겠지? 바깥쪽 넓이는 어떻게 구해줘? 100 빼기 25분의 파이, 2분의 25 파이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계산하면 돼.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다 풀면은 우리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 들어가 봅시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 63페이지 개념 나와 있는 거에다가 별표 좀 많이 쳐놓으세요. 자,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닌데 자꾸 까먹어. 자꾸 까먹어가지고 별표 좀 쳐놓고 꼭꼭꼭 기억해 둘 거야. 첫 번째,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쨌든 확률은 표본 공간분의 특정 사건의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니까, A라는 녀석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라서 원소의 개수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보다 커질 수 없어. 그치? 그리고 양수야. 맞아? 개수니까. 그래서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확률이 0보다 작아질 수 있어? 절대로 없어. 확률이 1보다 커질 수 있어? 절대로 없는 거야. 그래서 자,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즉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은 항상 1 나올 거고, 공사건에 대한 확률은 항상 0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고, 별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 버리자. 자, 뒷페이지 확률의 덧셈 정리 해가지고 나옵니다. 개념 20번 보면 확률의 덧셈 정리.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뭘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냐?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합사건은 뭐였지? A 합집합 B가 합사건이었어.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의 확률을 구할 건데, 이 녀석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확률이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찾아주면 되는 거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찾는 거는 수학 하 파트에서 우리 해봤네.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빼가지고 계산하면 돼. 맞지? 자, 그 녀석을 쫙 쪼개주면은 결국 NS분의 NA 더하기 NS분의 NB 빼기 NS분의 N의 A 교집합 B 나오고 NS분의 NA가 뭐야? P의 A하고 나오네. 그치? NS의 NB는 P의 B하고 나오고 NS의 A 교집합 B는 P의 A 교집합 B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각각의 확률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 빼서 계산을 할 겁니다. 특히 A랑 B가 배반이면은 배반이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그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이 부분 확률 몇 나와버려? 0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배반일 때는 A 합집합 B의 확률은 그냥 A의 확률이랑 B의 확률 더하면 되겠대. 됐습니까? 그치? 자, 거기에 대한 문제 밑에 있는 개념 체크부터 한번 풀어보면은 개념 체크에서는 뭐랬냐? P의 A가 0.3이고 P의 B가 0.4이고 P의 A 합집합 B가 0.6일 때 P의 A 교집합 B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 빼가지고 계산할 거야 로 할 거고, 자, A 합집합 B의 확률은 0.62이고 A의 확률은 0.3 더하기 0.4 빼기 A 교집합 B가 되는 거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은 0.1 하고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그치? 별거 없네. 자, 대표 23번으로 보자. 20가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개의 구술 중 임의로의 한글을 뽑을 때라고 나와 있어. 자, 그래서 때 앞에 보니까 전체 사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20이라고. 그치? 20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니까. 자, 그랬을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확률에다가 이름, 사건에다가 이름 붙여줄 거야. A라는 사건은 3의 배수가 나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B라는 사건을 4의 배수 나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20가지 3의 배수가 6개 나오고, 자, 4의 배수는 5개 나오겠네. 그치? 자, 그랬을 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확률을 구해?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해.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빼서 계산할 거고, A가 일어날 확률은 20분의 6 더하기 20분의 5에서 A 교집합 B는 3의 배수면서 동시에 4의 배수니까 몇의 배수 찾아? 12의 배수에 찾아주면 되겠지. 12의 배수는 20까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20분의 1 빼서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고. 자, 뒷페이지 봐주시면 확률의 덧셈 정리 두 번째 나오는데, 수학 경시대회 출전할 학교 대표 2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2학년 학생 5명과 3학년 학생 7명이 응시하였다. 대표로 뽑힌 두 학생이 같은 학년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2학년 5명과 3학년 7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을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모두 같은 학년일 확률을 구할 겁니다. 그치? 자, 그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소? 자, 총 12명 중에서 2명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뽑을 거니까 P 써, C 써? C 쓰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12 컨비네이션 2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12, 11, 2, 1 약분해 주니까 66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고. 자, 이제 모두 같은 학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모두 2학년이거나 또는 모두 3학년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A라는 사건을 모두 2학년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B라는 사건을 모두 3학년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A의 원소의 개수는 모두 2학년이니까 2학년 중에서만 2명 뽑으면 돼. 그래서 5 컨비네이션 2 해서 10하고 나올 거고. 자, B는 7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돼. 그래서 7, 6, 2, 1 하는 거니까 22라고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할 때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 빼서 계산할 거야. 그치? 자, 그럼 A라는 확률은 66분의 10하고 나오고 B는 66분의 20이라고 나오는 상태에서 A 교집합 B를 보니까 모두 2학년이면서 동시에 모두 3학년일 수 있나?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야. 즉 배반 사건이야. 2개. 그치? 그래서 빼줄 게 없어. 얘만 계산해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66분의 31 하고 나오겠다. 됐습니까? 자, 6건도 아예 설명하고 갈게. 알았지? 6건의 확률도. 자, 6건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P의 A의 여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고, 자, P의 A의 여집합은 결국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A의 원소의 개수 빼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쭉쭉 찢어보니까 뭐가 돼? 1-P의 A가 된다. 그치? 하고 계산해주면 돼. 그치? 자, 6건은 보통 어디서 나와? 문제 딱 읽어보다가 적어도 라는 얘기가 나오면 많이 쓰지. 그치? 6건에 대한 확률 적어도 라는 얘기 나오면 많이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실제로 밑에 있는 개념 체크 찾아보면은, 풀어보면은 서로 다른 2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6하고 나올 거고, 곱이 짝수 나올 거야. 그치? 곱이 짝수 나올 거야. 그럼 A라는 녀석이랑 B라는 녀석이랑 곱해서 짝수 나오려면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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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홀, 짝이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니까 전체 경우수인 홀, 홀을 전체에서 둘 다 홀수 나오는 경우만 빼주는 게 빠를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곱이 짝수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같냐면은 적어도 하나가 짝수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적어도라는 얘기 나와서 6건의 확률로 풀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 전체에서,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전체 1에서 뭘 빼줘? 모두 다 홀수 나올 사건 빼주면 돼. 그치? 그래서 36분의 첫 번째 것도 홀수 나올 거니까 3 곱하기 두 번째 거 홀수 나오는 경우 3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대표 25번으로 가면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에서 임의로 3장을 뽑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 자, 3장을 동시에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컨비네이션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되겠지. 10 컨비네이션 3이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고, 19, 8, 3, 2, 1 약분 살짝 해주면은 120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되고, 자, 그럴 때 뭐 할 거냐면 소수가 적힌 카드를 적어도 하나 뽑을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전체에서 소수를 안 뽑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고. 맞아. 자, 그럼 확률에서 전체는 항상 1이야. 그치? 거기서 뭘 뺄 거냐면 소수를 안 뽑는 경우를 빼줄 겁니다. 그럼 소수는 2, 3, 5, 7이 소수니까 소수가 아닌 거는 2, 3, 5, 7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하가 나오겠지. 맞아? 자, 그래서 소수를 안 뽑는 경우는 전체 경우수 120개 중에서 6개 중에서 3개 뽑는 걸 빼주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6, 7, 3은 6, 5, 4, 3, 2, 1이니까 약분해서 20 나온다. 그래서 1-6분의 1이니까 6분의 5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이제 체크해보고, 다 푼 사람은 쌤 풀면서 안 되는 거 개별적으로 질문해 볼 거야.
자, 25번에 3번 같이 한번 풀어보면 여기다 풀어봐야지. (24번에 3번인가? 25번에 3번인가? 25번에 3번이지? 25에 3번 보면은 A랑 B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둘 중에 한 명만 문제를 맞출 확률은 0.6이고 두 명 모두 문제를 맞출 확률은 0.2하고 나왔을 때 모두 틀릴 확률을 찾으시오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 감도 잘 안 와.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확률은 우리 모르잖아? 잘 모르겠잖아? 그럼 집합으로 푸는 거야. 그치? 확률 처음 도입할 때 우리 집합으로 도입했어. 그러니까 얘도 집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전체 표본 공간이 있을 때 A라는 애가 문제를 맞출 확률, B라는 애가 문제를 맞출 확률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처음에 알려준 둘 중 한 명만 문제를 맞춘다라는 거는 어느 부분 알려준 거야?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알려줬네. 두 개 더한 게 몇이라고? 0.6이라고. 그치? 둘 다 모두 문제를 맞출 확률은 어디야? 한가운데네. 여기가 0.2라고. 그럼 둘 다 모두 문제를 틀릴 부분은 어느 부분이겠어? 이 바깥 부분이겠어. 그렇지? 바깥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 우리는 전체에서 A 합집합 B의 확률 빼면 되겠대. 그렇지? 그럼 A 합집합 B의 확률은 몇이야? 여기가 0.6이고 여기가 0.2니까 두 개 더하면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1-0.8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가지고 해결해 주면 좋아.